자,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9번 문제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다음 보기의 예문 중 관세법상 수입으로 보아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는 몇 개인가? 30초 드릴 테니까 정답 한번 찾아보시고 거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개 중에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수입으로 보아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자, 1번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2번, 3번, 4번, 5번. 자, 정답 2번이 많으신데, 약간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정답을 2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틀리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잘 하셔야 돼요. 자, 가번 땡땡 보세 창고에 장치된 화장품 1000개 전량이 태풍으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관세 징수합니까? 안 합니까? 뭐 때문에 안 하는 거죠? 태풍으로 인해 멸실된 경우는 재로 멸실된 경우다. 만약에 가번이 어떤 보세 창고에 장치된 화장품 1000개 전량이 화재로 모두 소실이 된 경우는 관세 징수할까요? 안 할까요? 불이 나가지고 1000개의 화장품이 전부 소실이 된 경우는 관세 징수할까요? 안 할까요? 관세 징수를 합니다. 소실의 경우는요.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거나 세관장 승인을 받아 폐기한 경우에는 관세를 징수하지를 않죠. 나번 인천세관 관할 땡땡 지정장치장에 장치된 의류 10점이 도난된 경우, 이 경우는 관세를 징수를 하죠. 왜?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수입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번 땡땡 항공사가 미국으로부터 반입한 양주 20병을 기용품으로 적재하여 기내에서 여객이 전량 소비한 경우, 이 경우 관세 징수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239조에 해당이 되죠. 기용품을 운송수단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는 수입으로 보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죠. 라번 부산세관 관할 보세구역에 장치된 골프채 100세트가 장치기간을 경과하여 매각 절차에 따라 이를 A 상세에게 매각한 경우, 요 9번 문제에서 라번 때문에 2개 아니면 3개 이렇게 되는데요. 라번의 경우는 관세 징수합니까? 안 합니까? 일단 매각 물품은 관세법상 뭐로 보죠? 수입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수입의 의제로 보는 거 아니에요. 240조 1항에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느냐? 다음 각호의 외국 물품은 관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따로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이것은 수입의 의제가 되니까 이미 관세를 징수를 한 거 아니에요. 또다시 징수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가 되죠. 마번 어떤 여행자가 불법 반입하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시가 2억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이 적발된 경우, 이거는 뭐죠? 밀수품이죠. 밀수품도 결국 뭐예요?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관세를 징수를 하게 된다. 그래서 정답은 2번 2개의 경우가 수입으로와 관세를 징수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10번째 문제. 다음의 보기 중 수입의 의제가 아닌 것으로 옳은 것은 10번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기본 시간에 여러분한테 알려드렸던 암기 공식 1번에 해당이 되죠. 국통이 매우 큰 사람은 보기에 추하고 몰상식하다. 1번 매각물품 국고기속
세 번째, 최신관수가 진에게 내준 우편물. 5번, 통고 처분으로 납부된 물품. 정답은 4번이에요. 왜 정답이 4번이 될까요? 정답이 4번인데 왜 4번이 되죠? 암기 공식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그렇게 찾으시고, 암기 공식에 있는 내용이 5개가 거기에 전부 표시가 되어 있다면 거기에는 뭐가 있다? 꽁수가 있다. 꽁수가 있다는 얘기는 관세청장을 세관장으로 바꿔놓고 등등 거기에 꽁수가 있다. 그렇게 찾으시면은 쉽게 찾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4번에 여행자가 관세 통로를 통해 반입한 휴대품에 대해서는 수입의 의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면세 대상에 해당이 되면 면제를 해주는 거고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과세를 하는 것이지 이것 자체를 수입의 의제로 보는 것은 아니죠. 11번째 문제. 다음 중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 물품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외국의 선박이 우리나라 인근의 공해에서 포획하여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한 수산물은 외국 물품일까요? 내국 물품이 될까요? 일단 공해에서 포획을 했다. 그럴 때 외국 선박이냐 우리나라 선박이냐 따져야 되죠. 외국 선박이죠. 포획하여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한 수산물은 어떻게 되죠? 외국 물품이죠. 보세구역에 자체에 반입이 됐다는 얘기는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이니까 어떻게 돼요? 외국 물품이죠. 2번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뭐로 보죠? 내국 물품으로 보고요. 세 번째, 수출을 위해 세관에 수출신고한 물품은 뭐죠? 수출신고의 대상은 뭐예요? 내국 물품이죠. 수출신고를 해서 수리가 됐다면 외국 물품으로 변하겠지만 아직 수출신고한 물품이 되니까 아직 바뀌지는 않았죠. 내국 물품이고요. 네 번째, 입항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내국 물품이 되고요. 다섯 번째, 관세법에 따라 통고 처분으로 납부된 물품은 수입의 의제죠. 수입의 의제 대상인 국통이 매우 큰 사람은 보기에 추하고 몰상식하다 라고 하는 물품은 전부 무슨 물품으로 보는 거예요? 내국 물품으로 보는 것이죠. 12번째 문제. 다음 보기 중 외국 물품이 아닌 것은 1번 보수 작업의 결과 외국 물품에 부과된 내국 물품은 어떤 물품으로 보죠? 158조 3항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무슨 물품으로 봅니까? 외국 물품으로 보는 것이죠. 보수 작업을 하려면 세관장 어떤 조치사항이 필요해요? 보수 작업이죠. 일단 보수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HS 10단위가 변경되는 작업은 보수 작업으로 인정을 하지를 않잖아요. HS 10단위의 변경이 없어야 된다. 보수 작업은 보세구역 안에서 할 수 있고 보세구역 밖에서 할 수가 있죠. 보수 작업을 하려면 세관장 어떤 조치사항이 필요해요? 모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보수 작업의 결과 외국 물품에 부과된 내국 물품은 외국 물품으로 본다. 정리를 해야 되고요. 또는 외국 물품 수입된 물품의 보수 작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보셔야 되겠고, 보세구역 외 보수 작업 승인 물품이 지정기간을 경과한 경우 관세를 징수합니까? 안 합니까? 다시요. 보세구역 외 보수 작업 승인 물품이 지정기간을 경과한 경우 관세를 징수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안 해요? 생각이 안 나면 선보세의 호제곱이 있죠. 1번이 뭐죠? 보세구역 외 보수 작업 승인 물품이 지정기간 경과한 경우. 2. 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 물품. 3. 보세건설장 외 작업 허가 물품. 4. 보세 운송 신고 또는 승인 물품이 지정기간을 경과한 경우 관세를 징수를 한다. 요거하고 같은 부분이 종합보세구역 외 보수작업, 보세작업 신고 물품이 지정기간을 경과한 경우 관세를 징수를 한다. 여기서 나오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죠.
생각이 안 나면은요,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미 정리해놨던 부분에서 자꾸 끌어쓰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자, 1번 지문 보수 작업의 결과 외국 물품에 부과된 내국 물품은 외국 물품으로 본다. 두 번째,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 신고가 취하된 입항 전 수입 신고가 수리된 물품. 자, 입항 전 신고를 해서 수리가 됐어요. 그럼 무슨 물품에서 무슨 물품으로 변했죠? 외에서 내국 물품으로 변했죠. 그런데 세관장한테 수입 신고 취하 승인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효력이 상실이 되죠. 원위치로 가요. 자, 법적 근거는 250조 2항을 빨리 한번 보세요. 250조 2항에 보면은 수입신고 취하를 한 경우에 신고의 효력은 상실이 된다라는 그러한 규정이 있게 됩니다. 250조 2항을 보시면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뒤에 통관제도에서 또 문제가 나오니까 그때 살펴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의 승인을 신청한 물품은 외국 물품일까요? 내국 물품이 될까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물어볼게요. 수입신고한 물품은 왜 내? 외국 물품이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내국 물품이 되죠. 그렇죠?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은 내국 물품이죠. 그런데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 신청한 물품은 왜예요? 승인을 받아서 반출을 해야만 내국 물품으로 보는 거예요. 또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은 내국 물품이지만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한 물품은 아직 반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격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 수입신고한 물품은 왜예요?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내예요. 그것을 252조, 253조에 규정된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제도, 수입신고 전 물품 반출제도하고 같은 선상에 놓고 정리를 하셔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보세공장에서 내국 물품과 외국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물품도 외국 물품으로 보고요. 다섯 번째,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한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그럼 수출신고에서 수리가 되면은 내에서 외가 되는데 세관장 승인을 받아서 취하한 경우는 효력이 상실되니까 내국 물품이 되겠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이 되겠고요. 13번째 문제, 다음 중 관세법상 수출에 해당되는 것은 1번 외화를 받고 국내에서 외국인에게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2번 교환에 의하여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경우, 3번 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외국에서 채취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하는 경우. 1번, 2번, 3번 지문의 경우 대외무역법상 수출에 해당이 되지만 관세법상에서는 이것은 수출로 보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관세법상 수출로 보는 경우는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물건이 외국으로 나가야 관세법상 수출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대외무역법상 현지 인도 방식의 수출, 제3국에서 제3국으로 수출을 하고 돈은 한국에서 받는 이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물건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대외무역법상 수출에 해당이 되지만 관세법상은 우리나라에서 물건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수출로 보는 게 아니에요. 1번, 2번, 3번 지문은 대외무역법상 수출이에요. 네 번째, 국내에서 수출용 원재료를 사용을 하여 제조 또는 가공된 물품을 외국에 보내는 경우. 그럼 국내에서 수출용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된 물품을 외국으로 보내는 경우는 이것은 뭐죠? 수출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5번에 외구로부터 반입된 물품을 다시 외구로 송부하는 것. 이것은 뭐 굳이 얘기를 한다면 뭐 반송이라고 얘기는 할 수가 있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 수출용 원재료를 사용을 하여 라는 얘기는 이미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을 해서 통관을 한 이러한 수출용 원재료를 사용을 해서 제조 가공된 물품을 외국에 보내는 경우, 즉 내공 물품을 외국에 보내는 경우는 관세법상 수출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째 문제, 관세법상 수출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 보기 중 어느 것인가? 1번 보세공장에서 제조 가공한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이것은 반출이라고 얘기를 하지 수출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2번 수입 통관한 물품이 약속한 물품과 달라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2번은 어때요? 수입 통관한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이미 수입 신고에서 수리가 된 물품이다 라는 의미를 알고 들어가시면 되죠. 답은 2번이 되겠죠. 수입 통관한 물품이라는 얘기는 결국 내공 물품이죠. 내공물, 수입 통관한, 즉 수출 신고를 해서 수입 신고를 해서 수리가 된 물품이 약속한 물품과 달라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는 수출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내공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세 번째, 중개무역 물품으로 보세구역에서 포장교체 작업 후 제3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이것은 뭐에 해당이 될까요? 그거죠. 외국으로부터 물건이 들어와가지고 보세구역에 장치를 했어요. 장치에서 포장교체 후 다시 외국으로 나가는 거. 반송에 해당이 되고요. 네 번째, 외국 물품을 보세 전시장에서 전시한 후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이것도 반송에 해당이 되고요. 다섯 번째, 수입 신고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달라 수입 신고 취하 승인을 받아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이건 뭐에 해당이 될까요? 이거죠. 외국으로부터 들어왔죠. 보세구역에 장치를 했죠. 이거에 대해서 수입 신고를 했어요. 수입 신고를 했는데 그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다. 설명드렸어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미국으로부터 골프 300세트를 수입을 합니다. 들어왔죠. 수입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 물품이 CES에서 검사 대상으로 선별이 돼서 세관 직원이 검사를 해봤더니 낚싯대로 잘못 들어왔다. 이거 굳이 통관할 필요 없이 이 상태에서 보내면 돼요. 제일 첫 번째 뭐를 해야 돼요? 이 경우 수입 신고한 것 자체를 없애버려야 되죠. 250조 1항 규정에 의거 수입 신고 취하 승인 신청을 해서 세관장 승인을 받죠. 그럼 수입 신고 자체를 없애버리고 보내버리면 되는 거죠. 반송이라고 하는 것이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째 문제, 다음 중 내공 물품이 아닌 것은 1번 수입 신고는 수리되었으나 아직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물품. 외공 물품일까요? 내공 물품일까요? 자, 신고해서 수리가 됐느냐 여부만 따지라고 얘기를 했고 관세를 납부를 했느니 보세구로부터 반출을 했느니 안 했느니 이것은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신고해서 수리가 됐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품의 자격이 바뀌는 거죠. 그럼 수입 신고는 수리되었으나 아직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물품. 자, 과세 관청에서 신고한 거에 대해서 수리를 해준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수입 신고를 했다. 과세 관청에서 수리를 해준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두 가지로 따질 수 있죠. 사전에 관세를 납부를 했거나 아니면은 담보 제공을 요구한 경우, 즉 과세 관청에서 수리를 해준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관세 채권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수리를 해주는 것이지 외상으로 수리해주는 경우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 시간에 강조를 했던 그러한 부분이에요.
2번 출항 전 수입 신고를 하여 수리된 물품. 2번의 경우 정리를 해야 될 것은 244조 입항 전 수입 신고 제도가 244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244조 입항 전 수입 신고 제도가 도입이 됨에 따라서 수입 신고의 시기는 4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건 고시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수입 신고의 시기, 수입 신고의 방법 4가지 명칭 정도는 알아두라고 얘기를 했죠. 첫 번째 출항 전 수입 신고, 두 번째는 입항 전 수입 신고, 세 번째는 보세구역 도착 전 수입 신고, 네 번째는 전형적인 방법인 보세구역 장치 후 수입 신고라고 하는 이러한 4가지 그 수입 신고의 시기, 수입 신고의 방법이 있다. 뭐 출항 전 수입 신고가 수리된 경우, 입항 전 수입 신고가 수리된 경우, 보세구역 도착 전 수입 신고가 수리된 경우, 보세구역 장치 후 수입 신고가 수리된 경우, 이런 거와 관련 없이 수입 신고에서 수리가 됐느냐 여부만 따지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번 괜찮고요. 세 번째,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되어 수입 신고 수리를 받기 위하여 보세 창고에 반입된 물품은 무슨 물품이죠? 한마디로 3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서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 그러한 물품이죠. 그것은 뭐죠? 외국 물품이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우리나라의 선박에 의해서 공해에서 포획된 수산물, 내공 물품이죠. 5번, 몰수된 물품은 뭐로 보는 거죠? 수입의 의제죠. 수입의 의제 내상 물품은 모두 적법하게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으로 보니까 모두 내국 물품이 되는 것이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다음 보기 중 내공 물품이 아닌 것은 1번 세관 검사를 마친 면세 대상 여행자의 휴대폰, 내공 물품일까요? 외공 물품이 될까요? 왜 네? 자, 이것은 법적 근거를 좀 살펴봐야 돼요. 시행령 246조 5항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법령집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은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시행령 246조 5항을 한번 보면은요, 법 241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 물품 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수입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니까 무슨 물품으로 본다? 결국 내공 물품이라는 얘기가 된 것이죠. 잘 정리를 좀 해두시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으로부터 임차한 선박으로 공해에서 포획한 수산물. 그럼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으로부터 임차한 선박을 우리나라 선박으로 보느냐, 외국 선박으로 보느냐, 그것만 결정이 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 경우 우리나라 선박으로 봐요? 아니면 외국의 선박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박으로 봅니다. 그것은 뭐 선박법에 의해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또는 법인이 외국으로부터 임차 또는 차터, 용선을 한 그러한 선박은 우리나라 선박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영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은 외국 물품일까요? 내공 물품이 될까요?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의 공해에서 잡았다라는 얘기는 내공 물품이 되는데, 이 경우 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영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은 관세법상 외국 물품으로 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3번 질문에 해당되는 외국 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입이 될 때 관세법상 조치사항이
93조 4호 규정에 의거 특정 물품의 면세 규정에 의해서 전액 면제를 해줍니다. 93조 4호를 한번 직접 보세요. 93조 특정 물품의 면세 등 다음 각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호를 보면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영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결국 외국 물품이니까 이러한 외국 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입이 될 때 특정 물품의 면세 규정에 의해서 관세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3번은 외국 물품이 되고요. 네 번째,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으로서 검사당 필요에 의해 세관 공무원이 채취하여 사용 소비한 경품. 이거에 대한 법적 근거는 161조 3항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161조 3항을 한번 같이 또 보시면은요. 161조가 견본품 반출 허가라고 하는 그러한 규정이에요. 3항을 한번 보도록 하죠. 2항에 따라 채취된 물품이 사용 소비된 경우에는 수입 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본다. 라고 하니까 내공 물품으로 보고요. 다섯 번째, 우리나라의 선박이 입어료를 납부하고 외국의 공해에서 포획한 수산물, 입어료를 납부를 했든 뭐를 했든 간에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포획한 이러한 수산물은 내공 물품으로 본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 16번 문제를 통해서 좀 잘 좀 정리를 해 두시면 많은 그러한 이득이 있을 거예요. 잘 좀 개념을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번,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수입 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한 경우에는 내국 물품이다. 어때요? 아니죠. 외국 물품이죠. 앞에서 두 번 정도 설명드렸죠. 250조 2항 규정이죠. 2번 수취내게 내준 우편물은 내공 물품이다. 왜 그럴까요? 수입의 의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3번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고요. 네 번째, 보세공장에서 외국 물품과 내공 물품을 혼용하여 만든 제품은 관세법상 무슨 물품이다? 외국 물품이다. 괜찮고요. 5번, 자유무역 지역에 반입된 물품은 외국 물품이다. 자유무역 지역이라든가 밀수품이라든가 보세공장에 반입된 원재료 모두 외국 물품으로 보는 것이죠.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18번째 문제, 관세 법령상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내국 물품이다. 2번, 보세구역 도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내국 물품이다. 2번 지문 어려우면은요, 앞에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보세구역 도착 전, 요건 무시하고 수입신고에서 수리가 됐으니까 내국 물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세 번째,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은 외국 물품이다. 어때요? 외국 물품이 아니라 내국 물품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문제 여러분들 꼼꼼히 보시면 굉장히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데 괜히 그냥 어정쩡하게 봤다가는 아주 틀리기 십상인 그러한 문제예요. 십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꼼꼼히 좀 보시라는 얘기가 돼요. 네 번째,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은 내국 물품이다. 다섯 번째,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 무단 반출한 물품은 외국 물품이다. 뭐라고 그랬어요? 수입신고해서 수리가 돼야 합법적으로 관세선을 통과한 거죠. 관세선을 합법적으로 통과를 해야 물품의 자격이 바뀌는데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무단 반출을 했다는 얘기는 관세선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간 그러한 경우가 되니까
물건의 자격이 바뀌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다음 보기 중에서 외국 물품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제가 선창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왜 네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세요. 기억번 출항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안 해요. 기억번 출항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왜? 관세법에 의해 매각된 물품. 네. 보수 작업으로 외국 물품에 부과된 내국 물품. 왜?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수입신고 수리 중에 있는 물품. 신고를 했을 뿐이지 아직 수리가 안 됐으니까 자격이 변하지 않았죠. 수출신고를 하였으나 각하처분을 받은 물품. 네가 되죠. 자, 수출신고라든가 수입신고라든가 반송신고를 했는데 각하를 세관장이 했다라는 얘기는 어떤 때 세관장이 각하처분을 하죠? 신고를 하기는 했는데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에 세관장이 신고 자체를 거절을 해서 되돌려보내는 것을 각하라고 얘기하죠. 250조 3항에 규정이 되어 있죠. 이응번 보세 운송 중에 있는 물품. 보세 운송은 외국 물품에 대해서만 보세 운송을 하는 것이지 내국 물품은 보세 운송이라는 자체가 필요 없잖아요. 보세 운송을 한다라는 얘기는 저 외국 물품을 국내에서 보세 상태로 운송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외국 물품이고요. 보세 공장에 반입된 물품. 보세 공장에 반입된 물품. 약간의 문제는 약간의 문제는 분명히 있어요. 보세 공장에 반입된 물품인데 제가 의도는 뭐냐면은 보세 공장에 반입된 원재료, 물품이 아니라 원재료로 하려고 하는데 교정을 못 봤어요. 그 물품을 보세 공장에 반입된 원재료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거나 그 의미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세 공장에 반입된 거 수출 통관을 해서 보세 공장에 반입된 물품은 반드시 외국 물품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의미는 아까 앞에서 185조 시행령 199조에서 얘기를 했던 원재료다. 그렇게 의미를 좀 알고 풀어주시면 좋겠고, 치읍번 최신관서가 수취내게 교부한 물품. 그럼 최신관서가 수취내게 교부한 물품은 결국은 뭐죠? 우편물이죠. 내국 물품이 되겠네요.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요 19번 유형의 문제가 2014년도인가요? 한번 이와 관련된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한번 출제됐던 그러한 적이 있었어요. 20번 문제. 다음 보기 중 반송의 대상이 아닌 것은? 반송의 대상. 문제 읽으시면서 반송. 국내에 도착한 외국 물품이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냐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거.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죠. 1번. 외국으로부터 보세 창고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국내 수입 화주의 결정 지연 등으로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자, 외로부터 들어와서 보세 창고에 반입이 되어 있어요. 국내 수입 화주의 결정 지연으로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요거죠. 들어왔죠. 보세 창고에 장치를 했죠. 국내에 팔아먹으려고 했는데 팔아먹지를 못했어요. 다시 오고 나가는 거 반송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중개무역 수출입 승인을 받아 외국 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다시 중개무역 수출 물품으로서 보세구역 장치해놓고 포장을 교체를 한다든가 간단한 작업을 통해서 다시 나가는 경우 반송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수입 신고를 하였으나 수입 통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통관이 보류된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이것도 반송에 해당이 되고요. 네 번째, 수입된 물품의 하자나 위약사항을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발견하여
수입 통관하지 않고 송화주에게 다시 송부하는 경우 전형적인 반송이라고 하고요. 다섯 번째, 수입 신고가 수리되어 통관이 완료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달라 클레임을 제기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이것은 뭐죠? 반송이 아니라 수입 신고가 수리되어 통관이 완료됐다라는 얘기는 이미 신고해서 수리가 됐으니까 내국 물품이죠. 그 내국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달라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을 하는 경우는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 통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1번, 내국 물품은 관세법상 규제 대상은 아니나 예외적으로 규제를 받는 경우가 있다. 규제 대상 내국 물품을 나열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세 창고의 내국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세법상 규제 대상에 해당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보세 창고의 내국 물품을 반입을 해서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는 183조 2항 규정에 의거 세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되죠. 신고하고 반입을 해줘. 그리고 1년 이상 계속 장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세관장 승인을 받아야 된다. 2번, 내국 물품을 외국 무역선 등으로 국내에서 운송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것을 무슨 운송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죠? 관세법상 내국 물품을 외국 무역선 등으로 국내에서 운송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것을 내국 운송이라고 하고, 내국 운송을 할 때에는 세관장 어떤 조치사항이 필요하죠? 내국 운송 신고 221조. 내국 운송을 하려는 내국 물품은 반드시 보세구역에 장치를 해야 한다. OX. 관세법 155조에 보면 외국 물품 또는 221조에 따른 내국 운송 신고를 하려는 내국 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라고 155조에 규정이 되어 있죠. 반드시 보세구역에 장치를 해야 됩니다. 법적 근거는 221조 내국 운송 신고. 세 번째, 수입 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여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장 어떤 조치사항이 필요해요? 자, 보세요. 외로부터 물품 들어와서 보세구역 장치하고요. 수입 신고하고 수리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을 해서 이것을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세관장 어떤 조치사항이 필요해요? 뭐 어떤 사항 필요하긴 뭐 지가 알아서 팔아먹든지 말든지 하는 거지. 이것까지는 어떻게 해요? 규제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네 번째, 종합보세구역에 내국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할까요? 규제 대상이에요? 안 대상이에요? 규제 대상이에요. 199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죠. 이 경우 조치사항은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면요, 이거를 한번 볼래요? 157조를 한번 보세요. 157조를 보면 물품의 반출입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157조를 한번 정확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1항,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세구역에 뭐를요? 그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160조를 그럼 보도록 할게요. 차이점을 한번 보세요. 1항 부패 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뭐를요?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 물품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여기에 물품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외국 물품만을 얘기할까요? 아니면 내국 물품도 포함하는 개념일까요? 물품이라는 얘기는 외국 물품, 내국 물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항을 볼게요.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까? 외국 물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외국 물품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큰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보세구역에 외국 물품뿐만 아니라 내국 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데 그 장치된 물품이 부패 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폐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물품이 됐던 내국 물품이 됐던 세관장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실까요? 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을 수출에 가름을 해서 폐기를 하는 경우에 뭐가 됩니까? 환급을 받을 수가 있죠. 그때 세관장 승인을 얻어서 폐기하려는 물품은 법상으로 외국 물품일까요? 내국 물품일까요? 당연히 내국 물품 아니에요. 그 의미나 같다는 얘기예요. 혹시 외국 물품만을 해당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때 그거 갖다 응용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 항의 경우는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었을 때는 그 운영인이나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관세를 징수한다. 만약에 여기에 외국 물품이 아니라 물품이라고 해놨다고 하면 굉장히 큰 오류죠. 내국 물품 과세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과세를 한다라는 얘기가 되죠. 1항에 있는 물품의 의미하고 2항에 있는 외국 물품의 의미는 분명히 틀리죠. 자, 이렇게 한 번에 정리를 해두세요. 보세구역의 물품을 반입을 하거나 아니면 반출을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 신고 사항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지정보세구역이 됐든 특허보세구역이 됐든 종합보세구역이 됐든 보세구역의 물품을 반입,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목의 정리를 해두시면 헷갈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서 4번에 종합보세구역에 내국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 199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5번째, 보세공장에서 내국 물품만을 원재료로 하여 내국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회사에서 내국 물품을 가지고 어떤 물품을 제조, 가공하는 경우 관세법상 규제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당연히 안 받죠. 당연히 안 받아요. 그런데 보세공장에서 내국 물품만을 원재료로 하여 어떠한 물품을 만드는 내국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요. 만약에 보세공장이 아니라 보세공장에서를 빼고 내국 물품만을 원재료로 하여 내국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관세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보세공장이라고 하는 이 관세법상 규제 대상인 보세공장에서 내국 물품 100%만을 가지고 어떠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보세공장이라고 하는 관세법상 규제 대상 구역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뭐를 해야 되느냐? 어떤 조치가 필요해요? 이것을 내국 작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세공장에서 내국 작업을 하는 경우 세관장 어떤 조치사항이 필요하죠? 신고예요? 허가예요? 승인이에요? 신고예요? 허가예요? 승인이에요? 힌트 드릴게요. 185조 2항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185조 2항에 규정이 되어 있다. 내국 작업의 허가예요. 내국 작업 허가.
보세 공장에서는 세관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내국 물품만을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없다. 내국 작업의 허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 1번, 2번, 4번, 5번의 경우는 법상으로 내국 물품이 되지만은 관세법상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거 이외에 규제 대상이 또 여러 가지 그러한 내용이 있게 됩니다. 그것은 나오면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번 문제. 다음의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외국 물품인 선용품을 부두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고에서 사용한 경우 관세법상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으로 본다. 어때요? 외국 물품인 선용품은 어디에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 거예요. 운송수단 안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외국 물품인 선용품을 배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한 것이 아니라 부두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고에서 사용한 경우는 뭐죠?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이 아니라 뭐로 본다? 수입으로 본다. 이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있죠. 선보세 도매금으로 우서민 멸시를 당하기 전에 이게 뭐죠? 애외적인 과세 물건의 확정시계 이거죠. 외국 물품인 선용품, 기용품, 차량용품을 하역 허가의 내용대로 적재하지 않은 경우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죠. 외국 물품인 선용품은 배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두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고에서 사용한 경우는 결국 하역 허가의 내용대로 적재하지 않고 창고에서 숨어서 양주를 먹는 경우는 돈 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수입으로 본다는 얘기가 되죠. 정답 1번. 2번 기용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구로 출발하는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관세법상 수입으로 보지 않고 소비 또는 사용으로 본다. 239조 2호 좋고요. 세 번째 수입의 의제로 본다. 좋고요. 네 번째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관세법상 수출이라고 한다. 좋고요. 다섯 번째 수입 신고를 하였으나 수입 통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통관이 보류된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관세법상 반송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2조 3호에 해당되는 반송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했고요. 잠시 쉬었다 23번부터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